자, 이제 앞에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용어가 마케팅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네이버 애널리틱스 화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처음에 보게 되는 화면이 사이트 현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하루에 몇 명의 방문자가 왔는지, 그리고 방문자 대비해서 방문 횟수와 페이지 뷰수가 많은지,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페이지 뷰와 방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홈페이지는 좋다라고 말했고요. 일반적으로요, 광고비를 늘리면 방문자 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방문자 수는 늘어나지만 홈페이지의 컨텐츠가 좋지 않다면, 고객이 만족하지 않다면요, 페이지 뷰 수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이 방문자 수를 높일 수는 있지만 페이지 뷰 수는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방문자 수를 늘리기 전에 홈페이지의 내용들 혹은 컨텐츠들을 한번 점검을 하셔야 이 광고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시간대별 방문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간단히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보통은요, 아침 6시부터 증가를 하다가요, 이제 점심시간에 잠시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증가를 하다가 퇴근 시간에 또 잠시 떨어졌다가, 그리고 밤 10시까지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면 떨어지고요. 새벽 시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6시부터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6시 타임에 고객들을 많이 불러오고 싶다, 이렇게 되면요, 이 시간대에 광고를 늘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패턴은요, 가장 정량적인 패턴인데요. 이 패턴을 벗어나고 싶다, 즉 방문자가 없는 시간대에 방문자를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 시간대에 방문자를 늘리기 위한 광고를 집행하시면 되겠죠. 요일별 방문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월, 화, 수까지 비슷하고요. 이제 목, 금, 토 이렇게 내려가다가 토요일날 내려갔다가 다시 일요일날 올라오고, 다시 월요일부터 조금씩 내려오고, 토요일날 다시 줄어들고, 이런 패턴입니다. 시간대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요일날 방문자 수를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요, 요 기간대에 광고를 집행하시면 방문자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체류 시간. 지금 제 홈페이지인데요. 보통 93%가 30초 미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요. 와서 제 컨텐츠를 30초도 안 보고 나간다는 거고요. 여기 붉은 글씨 28초, 즉 평균적으로 28초가 내 홈페이지에 머무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는요, 0초에서 30초 사이가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있지만요, 보통 85%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컨텐츠를 생산하시면서 참고하실 게, 어떻게 하면 이 0초에서 30초 사이의 퍼센테이지를 낮추고 30초 이상 되는 사람들을 많이 늘릴까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일반적으로요, 신규 방문자, 즉 내 홈페이지에 처음 오신 분들보다는요, 두세 번 방문하신 분들의 체류 시간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집토끼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느냐 중요하고요. 자, 또 하나는요, 네이버 혹은 구글에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보다는요, SNS, 즉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그리고 SMS, 이메일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구독형 마케팅 채널의 경우에는요, 체류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규 방문자를 모으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이 방문자가 다시 내 홈페이지에 오게끔 하는 마케팅,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평균 페이지 뷰수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요, 1페이지의 비율이 95%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평균 페이지 뷰수가 1.32건입니다. 물론 홈페이지마다 이 페이지 뷰수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1점 몇 페이지가 훨씬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고객들이 2페이지, 3페이지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컨텐츠가 좋다라는 말은요, 1페이지 이상 본 고객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체류 시간과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방문자보다는요, 재방문자가
훨씬 더 페이지 뷰수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뭐 SNS의 경우도요. 이미 내 컨텐츠를 알고 있는 고객들이 많고 내 브랜드에 익숙하기 때문에요. 페이지 뷰수가 훨씬 더 신규 방문자보다는 재방문자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문 지역 분포인데요. 일단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내 쇼핑몰에 많이 접속을 했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사실 온라인 쇼핑몰은요. 이 지역이 뭐 마케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오프라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프라인은 직접 고객이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제가 부산에서 어떤 그 영업장을 운영을 하는데요. 화면같이 강남, 서초, 성남이 큰 영역을 차지한다면요. 지금 마케팅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 서초, 성남에서 부산까지 제 영업소에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당연히 부산을 통한 유입이 제일 많아야겠죠. 그래서 지역 키워드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과 연령을 타겟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광고들이 얼마큼 내 홈페이지에 유입이 되고 있는지 등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영업소가 있는 분이라면요. 이 방문 지역 분포를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한테 실제로 올 수 있는 지역의 방문자가 몇 명이 왔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유입 검색어인데요. 일단 1위부터 키워드들이 다 나옵니다.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나오는데요. 블로그 통계와 다른 것은요. 지금 네이버 블로그 통계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10위만 나오지만 네이버 애널리틱스의 유입 검색어는요. 한 번이라도 조회된 키워드는 모두 나옵니다. 엄청나게 키워드들이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대부분요. 홈페이지의 경우는 키워드 광고, 사이트, 웹문서 이 세 개 영역에서 대부분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광고나 사이트나 웹문서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광고, 비광고의 전체적인 유입은 알 수가 있지만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구분하고 싶으면 에이스카운트나 로고 등의 유료 솔루션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상세 URL입니다. 2013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온라인 마케팅 이러면 네이버가 제일 중요했고요. 그리고 유입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케팅 채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케팅 채널들을 조합하느냐,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입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이 상세 URL,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M서치 네이버는요. 모바일 웹입니다. 네이버 모바일 웹. 서치 네이버닷컴은요. PC상에서 검색했던 유입을 말하고 있고요. 블로그.네이버.com/ 어쩌고 저쩌고는요. 우리가 체험단이라던가 혹은 우리가 그 노출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했잖아요. 그 블로그 내부의 링크를 타고 몇 명이 들어왔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카페는 카페 글 내부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왔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뭐 블로그 체험단도 하고 뭐 카페에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요. 블로그.네이버.com, 카페.네이버.com 이 두 개의 유입이 많이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단의 효과 혹은 뭐 바이럴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개의 유입이 얼마큼 많이 늘어났느냐가 여러분들의 그 평가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입니다. 페이스북은요. m. 혹은 www.facebook.com으로 들어오는데요. 모바일 혹은 웹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redirect.kakaostory.com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유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제 홈페이지 통계 중에 X가 다이렉트입니다. 다이렉트. 옛날에는요. 주소창에 제 주소를 직접 검색하는 사람들이 다이렉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는요. 앱을 통해서 들어온 유입이 다이렉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해보시면요. 다이렉트로 들어온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이렉트는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앱은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등등의 이런 앱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우리가 보는 유입들이 다 이겁니다. 현재
구글을 포함해서요, 어떤 애널리틱스도 이 다이렉트 유입을 구체적으로 잡아내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링크를 클릭을 했다고 이곳에 카카오톡 앱 이렇게는 아직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이렉트 유입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아마 고객이 모바일에서 앱을 통해서 내 링크를 봤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 URL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주소들은요, 한번 외워주시면요,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바일이 어느 정도 유입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면 좋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따라서 윈도우 7에는 잘 보이는지 10에는 잘 안 보이는지 이런 등등의 그런 사소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